안녕하세요. 해외 최신 감동을 전하는 이슈 클립입니다. 평소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던 캐나다가 뜻밖에도 60조 원 상당의 무기 수출 계약을 앞두고 한국 무기 도입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제까지 한국산 무기가 안전성과 성능에 미흡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이번 결정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반전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무기에 불신이 많았던 캐나다가 중국 러시아 위협과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라는 국가 전략 하에 3000T급 디젤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적극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제시한 효율적 건조 비용과 빠른 인도 일정은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며 일본의 입찰 포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캐나다 전역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날라기 시작한 만큼 이번 계약 체결은 양국 방산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캐나다 관계와 국제 정세까지 휘청이게 할 이 사태의 실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책상에서 펜으로 탁탁 소리를 내며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죠. 거의 오후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빨리 일을 마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 미 해군 정보국에서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직업이 신나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날들을 보고서 읽고 요약하는 데 보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주말을 맞이해 퇴근한 상태였죠.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아직 남아있는 몇 명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묵은 커피 냄새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상사는 종종 제가 날카로운 눈과 좋은 직감을 가졌다고 말하곤 했죠. 정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능력 덕분에 존중받긴 했지만 가장 어려운 임무들도 제게 맡겨지곤 했습니다. 막 짐을 싸려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로버츠 대위 제 상관이었죠. 마음이 살짝 가라앉고 있었어요. 금요일 늦게 오는 전화는 보통 주말 계획이 바뀐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앤더슨, 내 사무실로 와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리고 있었죠. 지금 바로 부탁합니다. 긴 복도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밝은 조명 아래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버츠 대위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래도 노크했죠. 그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무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상장들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블라인드는 반쯤 닫혀 있어서 빗줄기가 그의 책상 위로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앤더슨.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그는 두꺼운 폴더를 책상 너머로 밀었어요. 폴더에는 빨간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죠. 폴더를 열자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잠수함 경쟁을 분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버츠 대위가 설명했어요. 북대서양의 한 국가가 해군을 위해 새 잠수함을 구매하려고 해요. 독일,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이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죠. 페이지를 넘기며 여러 잠수함 사진과 기술 명세서를 보고 있었어요. 독일 잠수함은 튼튼하고 전통적인 느낌이었고 일본 잠수함은 날렵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한국 잠수함은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잠수함이 더 좋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버츠 대위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이 계약은 앞으로 이 국가가 방위를 위해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을지 바꿀 수 있어요.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군사 기술을 위해 전통적인 동맹국을 넘어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일이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죠? 국가들이 서로 무기를 구매할 때 더 강한 관계를 쌓게 됩니다. 보통 미국이나 독일에서 구매하던 나라가 갑자기 한국에서 사기 시작한다면 이는 신뢰와 파트너십에 큰 변화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왜 저인가요? 물었지만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사물을 명확히 보니까요, 앤더슨. 오래된 생각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죠? 우리는 이 잠수함들에 대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오래된 가정에 기반한 예상이 아니라요. 이 임무의 중요성이 무거운 배낭처럼 어깨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잠수함 문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수년간 어떤 국가들이 수중 기술을 이끌어갈지에 관한 문제였죠. 세계 바다에서의 변화하는 파트너십과 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언제 떠나나요? 물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요. 세 나라 모두 방문해서 잠수함 기술을 직접 볼 겁니다. 또한 구매국 관계자들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야 하고요. 팔 아래 폴더를 끼고 내 책상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보고서와 규칙적인 시간의 평범한 세계가 곧 바뀌려고 하고 있었죠. 세계를 가로질러 여행하며 몇 안 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고 국제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을 내리게 될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서 주방 테이블 위에 파일들을 펼쳐놓았어요. 잠수함 사진들과 성능 데이터 차트들이 테이블을 뒤덮고 있었죠. 커피 한 잔을 만들고 긴 밤 독서를 위해 자리를 잡았어요. 편안한 일상의 루틴이 곧 방해받을 예정이었고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새 잠수함을 나란히 보고 있었어요.
독일 잠수함은 전통과 신뢰성을 대표하고 있었고, 일본 잠수함은 정밀함과 확립된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 잠수함은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 최고일까요? 어떤 회사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이 이긴다면 미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들이 제가 답해야 할 질문들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읽으면서 이 임무가 해군 기술과 국제관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시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앞으로의 여정은 저를 평범한 사무직에서 첨단 기술과 높은 경쟁의 세계로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날은 일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 열린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아파트에 서 있었죠. 내일 비행기인데도 아직 짐을 싸지 못하고 있었어요. 로버츠 대위에게서 받은 폴더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는데 다시 검토해야 할 잠수함 사양서와 국가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구름처럼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데이터와 패턴을 잘 다루는 분석가일 뿐인데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제관계를 바꿀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니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면 어쩌죠? 잘못된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서랍장에서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안정적이고 단순한 직업을 갖기를 바라셨죠. 정보 분석가가 되는 것도 이미 부모님이 바라던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훨씬 더 복잡한 일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로버츠 대위의 문자였습니다. 모든 여행 준비 확인됐습니다. 차가 600에 픽업할 예정입니다. 답장하지 않고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어쩌면 그에게 전화해서 이 임무에서 빼달라고 해야 할까요? 국제관계에 더 경험 있는 누군가를 추천해야 할까요? 저는 기술 보고서를 읽는 데는 능숙하지만 세계 정치의 복잡한 물살을 헤쳐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사진 속 잠수함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의 기술력, 해양 전통에 기반한 일본의 정밀함, 다른 나라들이 시도하지 않은 경계를 밀어붙이는 한국의 혁신. 각각이 한 나라의 자부심과 기술을 대표하는데 어떻게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수한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옷을 여행 가방에 던져 넣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꿈속에서는 깊은 바다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신비한 잠수함들로 가득했습니다. 차는 정확히 오전 6시에 도착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동안 전화가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앤더슨입니다.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앤더슨 해링턴 제독입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임스 해링턴 제독은 해군 정보국의 전설이었죠. 5년 전에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의견은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가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제독님, 영광입니다. 간신히 말할 수 있었어요? 잠수함 분석 프로젝트로 출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만나고 싶군요. 공항 커피숍에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터미널에 저를 내려주었고 바로 해링턴 제독을 발견했어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지휘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똑바른 자세와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었죠. 짧게 깎은 하얀 머리와 분주한 공항을 살피는 그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커피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왜 제가 여기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는 제 인사도 기다리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마 자신이 이 임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도 궁금할 겁니다. 그의 직설적인 태도는 놀랍기도 하고 상쾌하기도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만 끄덕였죠. 내가 특별히 당신을 이 일에 요청했소, 앤더슨. 이건 전화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셨어요? 하지만 왜 저인가요, 제독님? 해링턴 제독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당신에겐 편견이 없기 때문이요. 오래 일한 분석가들은 이미 어느 나라가 최고의 잠수함을 만드는지 결정해버렸소. 그들은 정확히 기대하는 것만 보게 될 거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우리 테이블을 지나쳐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잠수함에 관한 것만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보다 미래를 먼저 보는 거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독일과 일본의 잠수함 기술이 우수하다고 가정해왔소. 그게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한국이 앞서 나갔다면 어떨까요? 어젯밤에 읽은 기술 사양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 잠수함은 정말 인상적인 특징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신참자가 훨씬 더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들을 정말로 앞설 수 있을까요? 보라고 말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것을 믿으시오. 제독이 계속 말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걱정하지 말고 기술 자체를 보시오. 그래서 당신이 이 일에 완벽한 거요? 당신의 새로운 눈이 바로 장점이요. 그는 작은 노트북을 테이블 너머로 밀었어요. 각 나라의 연락처를 적어 놓았소. 잠수함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할 사람들이요. 공식 일정에는 없을 거요. 마치 영화 속 스파이처럼 느끼며 노트북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독의 저에 대한 자신감이 제 의심 중 일부를 밀어내기 시작하고 있었죠. 당신이 발견하는 것에 따라 해군 방위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소. 그가 말했어요. 기술은 오르내리고 그것을 만드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놀라움에 열린 마음을 가지시오. 1시간 후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제독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것 때문에 이 일에 선택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선입견이 없다는 점이 정확히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를 첫 번째 목적지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고양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자리에 커져가는 호기심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잠수함들에 대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발견들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시 폴더를 열고 새로운 눈으로 새 잠수함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이 여정은 단지 기술과 계약에 관한 것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는 세계를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제독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죠. 때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첫 번째 나라를 방문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안 도시에서의 첫 아침, 짙은 소금 냄새와 물고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회색이었는데 항구 너머로 펼쳐진 북대서양의 출렁이는 바다와 딱 어울리는 색이었죠. 작은 어선들은 부두에서 살살 흔들리고 있었고 더 큰 해군 함정들은 멀리서 크고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안전한 사무실과 익숙한 보고서들을 뒤로하고 왔어요. 이제 저는 외국 땅에 서서 국제 경쟁과 첨단 잠수함 기술의 세계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죠.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차를 타고 해군 본부로 갔어요. 가장 강한 폭풍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회색 돌로 지어진 튼튼한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젊은 장교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죠. 바다 영토 지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여러 시대의 잠수함 사진들도 함께 있었어요. 5명의 해군 장교들이 문서와 커피잔으로 가득한 큰 테이블 주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수함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리브스 대위는 풍파에 단련된 얼굴과 단단한 악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은 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치 저를 믿을 수 있는지 결정하려는 것 같았죠. 앤더슨 씨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선택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전문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전문가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2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사항을 설명했어요. 그들 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긴 해안선이 있었죠. 오랜 기간 수중에 머물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했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고장 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또 너무 많은 고도로 훈련된 인원 없이도 선원들이 운용할 수 있는 함정이 필요했죠.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새 경쟁국 마이너스 독일, 일본, 한국 마이너스를 언급할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독일과 일본 잠수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말투였지만 한국을 언급할 때는 어조가 살짝 바뀌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있었고 어쩌면 약간의 무시하는 투도 있었죠. 한국인들은 신참이죠. 리브스 대위가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에 대한 주장은 야심찬 편입니다. 이 편견을 메모했어요. 해링턴 제독은 선입견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죠. 이런 가정을 넘어서 봐야 했어요. 다음 3일은 발표회와 견학의 연속으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독일 대표단이 먼저 도착했는데 상세한 모형과 인상적인 잠수함 작동 영상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잠수함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자신감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타입 212 잠수함은 실제 환경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실험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잠수함 디자인은 튼튼하고 전통적이었어요. 조용한 작동과 강력한 선체를 강조했죠. 하지만 배터리 수명과 얼마나 오래 물속에 있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모호해졌어요. 그들은 빠르게 주제를 잠수함의 무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었죠. 일본 팀은 다음날 도착했는데 똑같이 세련된 발표를 했어요. 그들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사진에서 날렵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정밀공학과 먼 거리에서도 다른 선박을 감지할 수 있는 첨단 소나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우리의 해양 전통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타이게이는 전통적인 잠수함 설계 원칙의 완벽한 진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승무원 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직접 물었을 때 그들은 7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마이너스 더 자동화된 현대 설계에 비해 많은 숫자였죠. 또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물었을 때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해링턴 제독이 준 연락처 정보를 사용했어요.
해군 기지에서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서양과 일본 잠수함 프로그램 모두에서 일했던 전직 엔지니어를 만났죠. 일본인들은 아름다운 잠수함을 만듭니다. 그가 김이 나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죠. 이중 선체 설계는 더 많은 승무원이 필요해요. 그들의 자동화는 마케팅 주장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 이야기 뒤에 숨겨진 첫 번째 통찰이었고 발표회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것이 있다는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진짜 놀라움은 이틀 후 한국 하나오션 시설을 방문했을 때 왔어요. 공식 발표로 시작하는 대신 그들은 저를 바로 테스트 연구소로 데려갔죠.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더 빠른 충전과 더 긴 수중,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재래식 잠수함이 부상하지 않고도 몇 주 동안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시연했죠. 우리가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눈과 장비의 특징을 빠르게 가리키는 손을 가진 박수석 엔지니어가 인정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오래된 아이디어에 얽매이지 않고 프로그램을 구축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오늘날의 도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한국의 잠수함인 장보고-III는 단일 선체 설계로 내부 공간을 최대화하면서도 더 적은 승무원만 필요로 했어요. 일본의 70명과 비교해 단 40명이었죠. 전투 시스템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선원들이 더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기능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경쟁자들에 대해 물었을 때 박 엔지니어는 존중하면서도 직설적이었어요. 전통적인 설계는 그 시대에 잘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하지만 해군 전투는 변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이 새로운 현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잠수함 능력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도전하는 기술 데이터를 가지고 떠났어요. 이제 시험은 한국의 혁신이 정말로 미래를 대표하는지 아니면 야심찬 신참자의 대담한 주장일 뿐인지 평가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모든 정보를 침대 위에 펼쳐놓았어요. 독일의 신뢰성, 일본의 정밀함, 한국의 혁신. 각각 장점이 있고 각각 약점이 있었죠. 하지만 기술 사양 아래에는 더 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접근 방식이 내일의 도전에 가장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제가 오래된 가정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이클이 새 나라의 기술을 직접 보고 있네요. 흥미로운 부분은 각 나라마다 자신의 기술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숨겨진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전통적인 강자들이 한국이라는 신참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접근 방식이 미래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검증된 신뢰성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마이클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제 잠수함 컨퍼런스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20개 나라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안에서는 메인 홀이 여러 언어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로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제복과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있었고 그들의 대화가 끊임없는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서니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엔지니어, 해군 장교들, 정보 관계자들이 최신 잠수함 기술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거든요. 오늘은 독일, 일본, 한국 대표들이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잠수함 설계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뒤쪽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과 펜을 꺼냈어요. 이것은 새 경쟁자를 한 방에서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지켜보고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였죠. 독일 발표가 먼저 시작됐어요. 그들의 수석 엔지니어가 자신감 넘치게 서서 잠수함에 입증된 실적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어요. 청중들은 그 역사와 신뢰성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누군가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대해 물었을 때 독일 엔지니어는 자신 있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장 나지 않은 것을 왜 고치겠습니까? 우리의 디젤 마이너스 전기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신뢰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팀이었어요. 그들의 발표는 정밀공학과 첨단 소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슬라이드에는 날렵한 디자인과 복잡한 내부 시스템이 나와 있었어요. 소나가 놀라운 거리에서도 선박을 감지할 수 있다는 시연을 할 때 특히 청중들이 감명받는 것 같았어요. 한국팀이 무대에 오르자 방 안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뒤로 기대고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눈을 가진 젊은 여성 한국 엔지니어는 역사나 전통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로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잠수함 전투는 더 긴 수중 지구력, 더 적은 승무원, 그리고 더 큰 자동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연료전지 기술의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신들의 잠수함이 전통적인 설계보다 30% 더 오래 수중에 머물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청중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지고 있었어요. 일본 대표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모든 발표 후 질문 시간에 시작됐어요. 일본 엔지니어가 일어서서 목소리에 도전적인 기색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주장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기술은 수중 전투 조건에서 신뢰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화면에 테스트 결과를 띄우며 수중 시험의 성능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죠. 경험은 진화할 때 중요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옛 방식의 반복일 뿐이죠. 방 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짙어지고 있었어요. 청중의 얼굴들을 관찰하며 어떤 나라들이 한국의 자신감에 감명받는지, 어떤 나라들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끝난 후 진짜 일이 시작됐어요. 각 나라가 상세한 모형과 기술 시연을 설치한 전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독일 구역은 마치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고 그들의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죠. 일본 섹션은 내부 디테일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축소 모형으로 정밀함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시장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은 큰 화면에서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시연하며 더 적은 승무원으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러 나라의 해군 장교들이 주변에 모여 질문하고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용한 한쪽 구석에서 독일 관계자와 일본 엔지니어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어요. 그들은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해 걱정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독일인이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이 계약을 따낸다면?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바에서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애매하게 일본 방위성의 대표라고 소개했죠.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의 분석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읽힐 것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전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들은 종종 과대평가되곤 하죠. 경고는 명확하지만 미묘했어요. 그는 제가 본 것과 상관없이 보고서에서 일본이나 독일 잠수함을 선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죠. 이것은 중요한 점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기존 강대국들이 한국의 혁신의 진정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벽에 메모, 사양서, 사진들을 붙였어요. 몇 시간 동안 새 잠수함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있었죠. 수중 지구력, 승무원 요구사항, 자동화, 무기 능력, 그리고 유지 보수 필요성. 오래 살펴볼수록 패턴이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독일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함을 제공하지만 혁신에 저항하고 있었고, 일본은 정밀 공학을 제공하지만 많은 승무원이 필요하고 전통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연료전지 기술, 그리고 더 적은 승무원이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첨단 자동화로 진정한 혁신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은 대부분의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반면 독일과 일본 잠수함은 여러 나라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방위 능력에서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어떤 나라에게도 이 자급자족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자정쯤 결론에 도달했어요. 신참이지만 한국의 장보고 -III 잠수함은 잠수함 기술에서 중요한 도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더 긴 수중 작전을 제공하고 단일 선체 설계는 더 적은 승무원이 필요했으며 자동화 시스템은 작은 해군들도 첨단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죠. 이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나라들이 잠수함 기술을 주도하는지에 대한 수십 년의 가정에 도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증거는 경쟁하는 주장들과 정치적 압력을 통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면서 만족감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이 복잡한 경쟁에서 명확함을 찾았고 마케팅 주장을 넘어 진짜 기술적 차이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제 결론이 현상 유지에 투자하는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석의 시련은 끝났어요. 저의 보상은 이 경쟁하는 잠수함들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었죠.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오고 있었어요. 이 진실을 집으로 가져가 다른 사람들이 제가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이클이 처음에는 자신 없어 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전통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이클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마이클이 자신의 발견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떠날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작은 비행기 창문을 통해 하얗고 평화로운 구름이 우리 아래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제 서류 가방에는 각국이 잠수함 기술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보고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제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죠. 워싱턴에 돌아오니 해군 정보국 건물은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경비원들이 제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같은 엘리베이터가 저를 제 층으로 데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이 저를 단순한 분석가에서 중요한 진실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놓았어요. 로버츠 대위가 저를 즉시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가 보고서를 건네자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결론에 도달했을 때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한국이라고?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한국 잠수함을 추천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앤더슨,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있어?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며 똑바로 서 있었어요. 대위님, 제가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III 잠수함은 더 나은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 적은 승무원이 필요하며 수중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어요. 그들의 자동화 시스템은 독일이나 일본 설계보다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이미 당신의 발견에 대해 2번이나 전화해 왔소. 독일은 잠수함 기술에서 우리의 오랜 파트너십을 상기시키는 공식 서한을 보냈고 이런 압력은 놀랍지 않았어요? 잠수함 산업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오래된 강대국들은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죠. 진짜 도전은 다음 날 시작됐어요. 펜타곤과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방에서 제 발견을 발표하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회의실은 이렇게 많은 중요 인사들이 있기에는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발표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진지한 얼굴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비싼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말했어요. 당신의 보고서가 한국 잠수함 기술을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오랜 경험을 감안할 때 그 결론은 성급해 보이는군요. 갑자기 방 안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는 변화에 대한 저항, 오래된 가정에 대한 편안함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슬라이드마다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30% 더 많은 작동 시간을 제공하는 수중 지구력. 비교 차트 한국의 자동화가 인원 필요성을 70명에서 40명으로 줄인 승무원 요구사항, 다이어그램 한국의 높은 국내 생산률이 외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유지 보수 일정. 역사와 전통은 중요합니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혁신이 더 중요해요.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의 모든 잠수함 설계를 연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건 경험 부족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질문들이 어뢰처럼 날아오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제 데이터에 구멍을 내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제가 한국의 마케팅에 속았다고 제안했죠. 몇몇은 잠수함 파트너십을 바꾸면 중요한 외교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암시했어요. 저는 굳건히 서서 전통이나 정치로 무시할 수 없는 특정 기술적 이점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쌓이면서 저항이 깨지기 시작했죠. 일본 동급 제품의 절반의 승무원으로 작동하는 한국의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 영상을 보여주자 가장 강한 회의론자들조차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어요. 해링턴 제독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싸우는 건 당신이 옳기 때문이요.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어요.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소. 특히 수십억 달러와 국가 자존심이 걸려 있을 때는 말이요. 그의 말이 앞으로의 전투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전환점은 예상치 못하게 왔어요. 캐나다 해군 조달팀이 제 발견에 대한 특별 브리핑을 요청했거든요. 일본과 독일의 외교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넓은 해안선과 제한된 해군 인력을 가진 국가 정확히 그들 자신의 상황과 같은 에게 한국의 기술이 제공하는 전략적 이점을 인식했어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곧 새 나라가 더 한국 잠수함 능력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요청했죠. 조류가 바뀌고 있었어요. 미 해군 지도부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 저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제독들과 국방 관계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잠수함 기술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가장 첨단 수중 능력을 원하는 국가들은 이 변화를 인식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더 빨리 혁신하거나 더 뒤처질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제 여정이 시작된 지 6개월 후 제 분석이 공식적으로 채택됐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장보고 -III 잠수함이 특히 제한된 승무원으로 최대 능력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재래식 잠수함 기술의 미래를 대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로버츠 대위가 다시 한번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달랐어요. 존중하는, 심지어 감명받은 표정이었죠. 당신의 보고서가 우리가 잠수함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소. 그가 말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었지만 증거가 너무 강해서 무시할 수 없었소.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미래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와요. 우리의 일은 그것을 명확히 보는 것이지 그저 과거처럼 보일 거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포토맥 강가에 서서 일몰이 물을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계 각지의 바다 아래 어딘가에서
잠수함들이 그들 국가의 기술적 꿈을 싣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제1 덕분에 그 잠수함들은 곧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수중 기술의 새로운 리더를 반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여정은 저를 책상 분석가에서 전략적 사고를 형성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강력한 이해관계와 오래된 가정에 도전하며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냈죠. 이제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혁신 속도를 높이거나 해군 방위에서 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질 때 저는 기술이 조류처럼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변화를 먼저 인식하는 사람들은 힘의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됩니다. 이 변화를 식별하는 저의 작은 역할이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이 혁신, 전통이 아닌 혁신이 파도 아래에서 누가 리드하는지 결정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이클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분석가였던 그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때로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변화는 항상 저항에 부딪히지만 진실과 증거가 있다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마이클처럼 우리도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5편에 걸쳐 마이클의 모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